back in the day, Mama used to bring out the tree. 안녕하세요. 무비스타 소셜클럽 이승국. 강승현입니다. 네, 요즘 극장가는 엄청난 기대작들 사이에서 반가운 재개봉작들 소식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먼저 로버트 드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 리암 니슨의 젊은 시절을 만날 수 있는 작품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재개봉했는데요. 잔인한 폭력에 노출된 원주민을 목격한 신부와 살인 복역수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인간과 폭력, 죽음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작품이었죠. 이 영화는 무려 198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1987년 아카데미 촬영상에 빛나는 작품일 뿐더러 이 놀라운 작품성 덕분에 재개봉도 사실 여러 차례 있었죠. 그만큼 시대와 상관없이 꼭 봐야 되는 명작이라는 말이겠죠? 올레TV에서도 만날 수 있는 영화니까요. 꼭 감상해보세요. 네, 그런가 하면 아카데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등 나탈리 포트만에게 정말 많은 트로피를 안겨준 2010년작 블랙스완도 재개봉을 했는데요. 완벽을 욕망하는 주인공의 불안과 깊은 내면을 몽환적으로 다뤄낸 수작이죠. 정말 이거 보고 숨 못 쉬었다고 하신 분들 정말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이 나탈리 포트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심리 연기는 물론 밀라 쿠니스의 풋풋한 시절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반가운 재개봉작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 역시 올레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꼭 감상해보세요. 이보다 더 사실적일 순 없다. 브래드 피트에게 생애 최고의 연기력을 끌어올린 첫 SF 대작. 이보다 더 충격적일 순 없다. 광활한 우주에서 마주한 엄청난 삶의 진실들. We're doing big things up here, real big. 별보다 많은 볼거리와 감동이 가득한 우주로의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We have a job to do. Are you ready? I'm ready. 네, 보는 내내 시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너무 벅차서 숨이 막히는 2시간 동안의 우주여행 에드 아스트라가 드디어 올레TV를 찾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이제는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브래드 피트가 자기 이니셜을 따서 차린 제작사 플랜 B에서 만든 작품이에요. 바로 이 제작사에서 제작자가 자기가 직접 주인공까지 맡은 영화가 에드 아스트라예요. 대체 얼마나 될성 부른 영화였길래 이 촉 좋은 브래드, 우리 빵 형이 제작뿐만 아니라 주인공 연기까지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너무 궁금한 그 이유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일단 이 영화의 제목, 에드 아스트라. 탐사의 첫 임무를 맡고 우주를 향했던 아폴로 1호의 영웅들을 그리는 케네디 우주센터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중 일부라고 그래요. Ad Astra means to the stars. The old line is per aspera ad astra, which means through hardship to the stars, which I thought was very beautiful.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로이 맥브라이드라는 우주 비행사가 인류를 위협하는 현상이 옛날 옛적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우주를 떠났는데 실종됐던 자신의 아버지의 실험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혹시나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별로 향하는 물리적인 여행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별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면의 우주를 여행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It's the endless void. 이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총 2가지 여행을 떠나시게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 우주여행을 통해 시각적 만족을, 내면의 여행을 통해서는 정서적 감동을, 이 2가지를 다 거머쥐면서 제작자 브래드 피트도 사로잡고 평단 그리고 관객까지 모두 사로잡은 셈인데, 먼저 우주여행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작품은 잃어버린 도시 Z, 이민자, 투 러버스 등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이 영화는 인터스텔라를 찍을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했던 것처럼 정말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우주 영화를 만드는 게 처음부터 목표였다고 그래요. We tried to approach Ad Astra with an eye towards as much authenticity as we could. We like to call it science future fact, not science fiction. Spacecom, we're approaching Ursa Station South.
We had astronauts over and a bunch of experts from NASA and JPL, SpaceX and other firms. They were tremendously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그렇기 때문에 SF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크린 촬영 혹은 컴퓨터 그래픽의 분량이 굉장히 적은 편인 영화라 그래요. 그리고 화성, 달은 물론이고 우주 정거장, 우주선 내부 같은 모습들도 실제 실존하는 것들의 모습을 적극 참고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We tried to steal from tangible things in our lives now, the Skylab, the ISS, and the interior of the space shuttle, and then just tried to update them.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세팅, 이 환경에 사실감과 황홀함을 극대화해서 또 영화가 촬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촬영 감독 때문에도 많이 유명하기도 했어요. 호이트 반 호이테마 촬영 감독이 이 영화의 촬영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은근히 하세요. 우주를 떠다니는 게 약간 인터스텔라의 향이 나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인터스텔라도 이 감독님이 촬영 감독으로 합류해서 찍은 영화예요. SF 영화를 작정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감독과 현재 핫하디 핫한 천재 촬영 감독 이 두 명의 실력의 콜라보. 에드 아스트라 속 지구를 거쳐서 달, 화성까지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이 모든 콜라보가 장관이고요, 절경입니다. 그냥 펼쳐져요. 아주 잘 보이니까요. 이 우주 체험, 우주 여행을 진짜 간접적으로 하시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여정의 볼거리 또 이분의 연기력을 또 추가해야 됩니다. 전신을 다 가리고 오직 눈만 보이는 우주복을 입고도 이 놀라운 눈썹, 눈빛 연기로 내면의 변화를 잘 보여준 우리 빵 오빠 브래드 피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실제로 브래드 피트 생애 최고의 연기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브래드 피트의 푸른 눈과 함께 떠나는 인간 심연으로의 여행. 이 여행이 에드 아스트라의 두 번째 여행입니다. 로이 맥브라이드라는 소령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 절제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이런 이 사람의 성격은 오프닝부터 한 번에 딱 묘사가 되고 있죠. 영화 초반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의 성격이 한 번에 나와요. 한 1, 2분 만에 딱 정립합니다. Control, McBride. I'm gonna spin. Atmosphere's too thin to stabilize. Trying to keep the tumble down so I don't black out.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를 계속해요. 본부에다가. 맞아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이 장면 앞장면을 보면은 사격성도 좋아요.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대하면서 인사해주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이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게 또 얼마 안 가서 보여지죠. Just don't touch me. 사실 그 내면까지 우리가 듣고 보면은 이 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을 밀어내고자 하는 사람인지가 딱 보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적이지 않은 내면을 갖고 있는 로이. 이 사람을 이따금씩 인간으로 불러오는 키워드가 아버지입니다. 맨인 블랙 시리즈로 우리에게 많이 유명한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하는 로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영화 속에서 초반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We believe your father is still alive in your Neptune. Where exactly 정말 we do not 냉혈한 같고 정말 기계 같던 로이가 이 소식을 듣고서 처음으로 동공 지진을 선보입니다. My father's alive, sir?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향해 떠나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아버지를 향한 진짜 감정의 실체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I don't know if I hope to find him or finally be free of him.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우주를 여행하면서 정확히는 자기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이 내면의 우주 여행이 물리적인 우주 여행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영화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I'm unsure of the future, but I'm not concerned. I will live and love. 네, 이번에는 우리 라이브 참여자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궁금증이나 감상평 올려주세요.
우주 영화의 장단점은 사운드가 크게 빈다는 점,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소리는 사치, 전 그 공백이 참 꽉 차고 좋았는데 이게 호불호가 참 갈리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이 보통 우주 영화 하면은 뭐 마션, 뭐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런 영화들이랑 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또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얘기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몇 년 새에 은근히 우주 영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딱 말씀하신 영화들이 대표적인 작품들이었는데 저는 이 영화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느낌은 많이 다른데 한 캐릭터가 등장해서 거의 원맨쇼처럼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마션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마션에 통통 튀는 웃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면의 여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내면의 여행을 하고 스스로 막 이런 거를 깨닫고 하는 거니까 그래비티의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비티도 산드라 블록의 캐릭터가 우주에 미아가 돼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뭔가 그런 정서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 정서를 인터스텔라의 비주얼로 이렇게 담아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봐왔던 우주 영화들의 어떤 정수들을 조금씩 빌려와서 하나의 영화로 완성한 느낌이다. 근데 이게 베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있는 특장점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 영화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특장점들을. 이런 게 다 잘 녹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퍼스트맨이랑 닮았다는 후기를 본 것 같아요. 퍼스트맨이랑 많이 닮았어요. 퍼스트맨이랑 많이 닮았는데 거기에 오락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저는 특히 그 우주의 적들을 만나서 추격전 벌이는 장면에서 뭐야 이 영화 SF 액션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막 약간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승현 씨가 딱 말씀하신 부분 보면은 진짜로 뭐야? 되게 쫄깃한 영화네? 뭐 멋있어? 되게 싸움해? 이런 게 액션이 나오고요. 막 레이싱도 나와요. 추격전도 나와요. 있을 게 다 있는 영화예요. 제작자가 누굽니까? 빵형이잖아요. 우리 브래드 피트잖아요. 장르물 입은 도 같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소위 관객에게 먹히는 오락적인 재미가 뭔지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작한 영화이기 때문에 우주여행, 내면여행, 심오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이사이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스펙터클한 볼거리 가득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네, 승국님이 비교해준 영화들 마션,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퍼스트맨 모두 올레TV에 서비스 중이니까요. 직접 비교해서 감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의 필모를 보면은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인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기어이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마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전작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야드, 투 러버스, 잃어버린 도시 Z 모두 올레TV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제임스 그레이 감독만의 심리 세공술 직접 확인해보세요. 네, 저희는 이어서 에드 아스트라 외에도 여러분의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신작 무비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가죠. 올레TV에 갓 들어온 갓템 무비들의 기대 지수를 모아서 순위를 정해드립니다. 갓 무비 차트 먼저 5위. 챔피언을 꿈꾸는 레이서와 그의 곁을 지키는 반려견의 이야기 레이싱 인 더 레인.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스피드레이서 데니가 반려견 엔조와 아내 이브를 만나며 함께 행복을 찾아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제목만 보면 레이싱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강아지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을 그리고 있는 감동 무비예요. I'm losing all my memories, my experiences, but I have a plan. 원작 소설 가스스타인의 빗속을 질주하는 법은 출간된 이후 아마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요. 영화 역시 원작의 탄탄한 서사를 이어받아서 가슴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에는 강아지 엔조의 나레이션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목소리는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관록의 배우죠. 케빈 코스트너가 맡아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 밖에도 레이서 데니 역에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의 마일로 벤티밀리아가, 또 데니의 아내 역에는 레미제라블 맘마미아를 통해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여온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맡아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강아지 엔조를 보시면서 우리 집 땡땡이와 냥냥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동물이 있는 전국의 반려인들이라면 이 영화 놓치지 마세요.
무비 차트 4위. I knew what it was like down 최악의 하루에 만난 최고의 사랑. Can you keep a secret? 고된 하루를 보내고 비행기에 오른 직딩 엠마는 홧김에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생각을 했지만 그 남자를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파란만장한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Hi, Emma. Hello, Mr. Harper. It's very nice to meet you. 이 영화는 쇼포홀릭의 작가로 유명한 칙릿 소설의 대가죠. 소피 킨셀라의 당신만 아는 비밀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원작 책 역시 무려 400만 부나 팔린 유명한 소설입니다. 쇼포홀릭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남녀의 사랑을 다룬 로코몰이자 뉴욕의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에는 로맨틱 감성을 자극할 아름다운 영상미가 또 있는데요. 뉴욕 야경 속 첫 키스부터 뉴욕의 고층 건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 브루클린 이스트리버 등등 정말 가만히 보기만 해도 당장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이 영화. 과연 어떤 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까요? 뉴욕으로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추억을, 혹은 뉴욕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명소 체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작품이거든요. 뉴욕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갓 무비 차트 3위. 상실의 고통을 겪은 소년의 모험 같은 성장기, 더 골드 핀치. 미술관 테러 사건으로 엄마를 잃은 소녀는 현장에서 황금 방울새라는 명화를 손에 쥐게 되고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뒤바뀐 일상을 살게 됩니다. It was my fault he died. And now she won't see me. 테러가 아니었다면 마주하지 않았을 장소와 환경 등을 통해 자신만의 모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이 소년의 이야기는 2014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브루클린으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수상한 존 크로울리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영화의 깊이와 감동을 더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속에 미국에서는 이미 9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봉 소식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서야 올레 TV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원작이 다져놓은 탄탄한 기조에 훌륭한 캐스팅까지 더한 작품이니까요. 소설과 영화 모두 마스터하고 싶은 워라벨처럼 노블 무비 밸런스를 꿈꾸는 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갓 무비 차트 2위. 초자연적인 소재의 스릴러 샤이닝을 노리는 자들을 막아라. 닥터 슬립. 샤이닝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데니는 죽음을 앞둔 이들을 돕는 닥터 슬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엄청난 샤이닝 능력을 가진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샤이닝 능력자를 공격하는 트루낫이라는 조직과 맞서게 됩니다. I was called it the Shining, and yeah, we both shine. 닥터 슬립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한 스릴러 영화의 바이블이죠. 샤이닝의 속편으로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모은 작품인데요. 네, 엄청난 원작을 등에 업은 기대작인 만큼 캐스팅도 아주 쟁쟁합니다. 스릴러면 스릴러, 로맨스면 로맨스, 작품마다 다양한 이미지 변신을 선보이는 이완 맥그리거와 걸크러쉬 매력을 뿜뿜 뿜어내는 레베카 퍼커슨이 주인공을 맡아서 극의 긴장감을 높였고요. 전작 오큘러스 썸니아에서 호러 연출력을 인정받은 마이클 플래너건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명작의 속편다운 완성도를 또 선보입니다. 그 결과 원작 소설의 독자들은 물론 샤이닝의 오랜 팬들까지 또 만족을 시켰다고 해요.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는 이 작품,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까요? 네, 더욱 넓어진 세계관과 심장 쫄깃하게 하는 스릴로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을 심쿵시킬 이 영화는요, 원작 샤이닝을 기억하실 시니어분들과 공포 스릴러 장르의 매력을 느끼는 2030 자녀 세대가 함께 보시면 영화의 재미가 2배가 될 작품이니까요. 이 영화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갓 무비 차트 대망의 1위는요? 표적이 되어버린 영웅의 숨막히는 추격전 엔젤 해스 폴른. 대통령 살인미수라는 누명을 쓰게 된 1급 경호원 베닝이 대통령 암살 사건의 테러범으로 지목되면서 FBI에게 쫓기게 되고 또 완벽하게 설계된 음모와 함정 속에서 국가 대테러 상황에 맞서는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Worry about finding me. I'll find you.
백악관 최후의 날, 런던 에즈 폴른에 이어지는 시리즈의 3탄으로 더 막강해진 액션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합니다. 2013년 1탄을 시작으로 긴 시간 동안 시리즈 팬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작품인 만큼 이 3탄, 북미에서 개봉했을 당시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역대급 촬영 스케일과 디테일한 설정들이 팬들의 기대 지수를 업시켰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인공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총 4명의 대통령을 모신 베테랑 비밀경호국 요원의 자문을 받아서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하고요. 숲 전체를 무대로 한 추격신은 기본이고요. 클라이맥스 전투 장면에서는 쇼핑센터 건물을 확보해서 4층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아주 찐한 액션을 또 선보입니다. 지금 3탄 엔젤 헤스 폴른을 구매하시면 1탄과 2탄을 무료로 보실 수 있는 1+2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시리즈의 팬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제라드 버틀러의 액션 변천사 쭉 정주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시리즈 팬이 아니더라도 액션을 사랑하고 시리즈물의 재미를 아는 시리즈 마니아분들은 꼭 보셔야겠네요. 추가로 추첨을 통해 TV 쿠폰 적립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빵빵 터지는 액션에 빵빵한 혜택까지 가득한 이 영화 놓치지 마세요. 네,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올레TV 신작의 세계로 푹 빠져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야심찬 특집으로 준비된 많이 아는 형들 인 골방 차례대로 만나고 오실게요. 올레TV